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대중화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것은 충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전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연기관의 주유 속도보다 느린 충전 속도이며, 두 번째는 충전이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충전 속도가 주유 속도만큼 빨라진다면 충전 가능한 곳이 지금의 주유소 인프라 수준만 갖춰져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충전 속도만 빨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전기차의 대중화는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터리의 효율과 용량을 늘려서 한 번 충전으로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갈 수 있는 전기차의 흐름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것은 전기차 가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기에 결국 차량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며, 아무리 빼곡히 우겨 넣어도 차라는 크기 안에 넣을 수 있는 배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율이 한층 개선된 배터리가 개발되지 않는 한 주행거리 확장성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배터리를 계속 개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도 경험했듯이 기존의 배터리 효율보다 비약적으로 더 높은 효율을 가진 배터리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다녀오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로운 배터리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효율로도 충전 가능한 장소의 제한성이 완화되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하면 그만큼 배터리 용량에 대한 압박도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 숫자를 줄여도 되고, 이는 곧 전기차에 대한 차량 가격도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충전 장소의 제한성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과 국가가 연구 개발을 시도하였고, 그 중심에는 늘 무선 충전이 있었습니다. 현재 휴대폰을 비롯해 많은 전자제품들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선 충전은 충전기와 케이블로만 한정짓는 전기차의 충전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전기차를 대중화하는 데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휴대폰처럼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전기차를 주차함으로써 충전이 되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더 나아가, 차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달리면서 충전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주차된 차량의 무선 충전은 3.3kW급과 6.6kW급이 현재 국제 표준 시장을 지나 상용화 단계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PHEV 차량 중 무선 충전 옵션을 적용해 전기차 배터리 무선 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닛산, 혼다는 미국 와이트리시티와 손잡고 전기차 무선 충전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의 현대자동차 역시 무선 충전 기술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순수 전기차에 도입된 상용화 사례는 없지만, 지금의 발전 속도로 본다면 순수 전기차 차량의 무선 충전도 그리 먼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무선 충전의 가장 큰 이슈이자 수많은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차가 달리는 도중에 충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명 다이나믹 무선 충전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사실 달리는 자동차 무선 충전에 대해서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실제로 도로를 달리게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세계 최초로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로 무선 충전을 하는 이 설비는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0년 타임지가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하기도 했고, 세계 경제 포럼이 세계 10대 유망 기술로 꼽을 만큼 핫한 기술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정부와 각 지자체는 800억 가량의 투자를 했고, 실제 서울대공원 코끼리 버스와 구미 시내버스로 시범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구미시의 경우 달리면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행 노선, 정류장, 교차로와 같이 버스가 지나가고 머무는 자리에 충분한 충전 설비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기존의 10%밖에 설치되지 않아서 차고지와 종점에서 충전을 하느라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기적으로 순환되어야 하는 버스의 특성상 한 대 기준으로 하루 6회 운행하는 데 머무른 것이죠.
여기에 제조업체에서 전기차 관련 부품을 제조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거기에 시범 운영 2년 6개월 동안 60여 차례의 고장 문제와 설비, 운행, 전기 요금과 같은 비용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수십억 원의 고철만 남긴 채 추가 도입이나 완전 상용 없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도 여러 시도를 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약 1.8km의 도로를 태양광 전지판으로 깔아서 태양광 발전은 물론 달리는 자동차의 충전이 가능한 도로를 만들었으며, 스웨덴에서는 약 1km의 전도성 레일을 설치해 레일 위를 지날 때 차량 배터리가 충전되는 도로도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도로 위에 부착하는 형태이므로 공사 비용 투입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손이 우려된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달리는 차량 무선 충전의 트렌드는 도로 안에 송전 패드를 넣는 방식으로 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미국 퀄컴의 헤일로가 있습니다. 헤일로는 전기 자동차용 무선 충전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도로 아래에 송전 패드를 삽입하고 차량에 수신 패드를 장착해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시속 100km로 주행해도 약 20kW급으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현재는 미국 와이트리시티에 매각을 해 해당 기술들은 와이트리시티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도시 전체에 무선 충전도를 깔아서 무선 충전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1도시인 텔 아비브에서는 600m에 이르는 충전 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 역시 구리로 만든 코일을 아스팔트 아래에 깔고 전기차에 무선으로 공급하는 일렉트로드의 기술을 활용합니다. 약 2개월간 테스트를 거친 후 전기버스를 투입하여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무선 충전 도로를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무선 충전 도로를 만든 두바이, 중국, 스웨덴, 이스라엘,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대략 2km 미만의 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을 지칭하며 성공적인 무선 충전 도로 사업이라고 극찬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국제 표준을 주도할 만한 큰 기업이 없으며 다들 자국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키우려고 하다 보니 각자의 나라에서 소규모로 테스트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 전용 차량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기차에 아답터를 부착하거나 부품을 개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많은 전기 안전 인증을 거쳐야만 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대부분 아스팔트 도로 내부에 무선 충전 장비를 삽입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엄청난 비용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과 동시에 도로를 갈아엎는다는 것은 한 기업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나라의 강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선 충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많은 거부감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통 불편을 겪어가며 소음과 먼지를 내면서 나라의 세금으로 도로를 다 갈아엎어서 만든 무선 충전 버스가 지금의 천연가스 버스 혹은 전기 버스보다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무선 충전과 늘 따라다니는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에 대한 전망은 2020년을 기점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의 규모가 매년 100% 이상 성장할 것이며, 이 성장은 전기차의 보급과 맞물려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년 만에 우리나라에도 지난 23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버스 무선 충전에 최적 주파수를 사용하고 도로 매설을 허용하는 와이파이 1의 기술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교통부가 발표한 고속으로 달리는 전기차, 무선으로 충전되는 도로, 미세먼지를 흡수해 분해하는 미래 도로 구상과 그 흐름을 같이 하는데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어서 도로에 운전자 없는 모빌리티 기기들이 우리의 이동을 책임진다면, 로봇 청소기처럼 배터리가 없을 때 일정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도로 위에서 지속적으로 충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동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자료와 해외 기사 등을 찾아봤지만
배터리를 교환했던 니오처럼 누적된 데이터라든지 교환소 건설 계획과 같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없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각국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는 무선 충전 도로를 비롯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무선 충전지까지 상용화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확장되기 시작하면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기술임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개발된 무선 충전 기술이 꼭 세계 시장을 선도해서 전기차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모빌리티 시대에 한 획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레코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